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장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고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유한타증권 박지인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장이 위쪽으로 좀 더 보고 있습니다. 1955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유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종목들의 특징부터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지난 주말에 8% 급등함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상 보신다라면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가 현대차와 함께 지수를 이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민감주 섹터 낙폭이 과대했던 화학주, 정유주, 조선주, 건설주, 철강주들 모두 포함해서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가 견인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유가에 반응하는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매수를 권해드렸었던 만큼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유가와 반등과 방향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동안 좀 시장에서 선전을 해주었던 내수주들 위주로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1,100원대까지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주들 부담을 갖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유가가 반등하면서 항공주들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닥 쪽으로 본다라면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조했었던 헬스케어 섹터들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화장품 섹터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쪽에서 내수주 중심으로 한 종목들 위주로 좀 약세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좀 강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섹터들도 장 초반부터 일단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연기금 오늘도 매수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고 금융투자 쪽 매수입니다. 투신 쪽에서는 오늘 반등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매물을 좀 내놓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 폭은 크지 않고요. 코스닥 수급 보시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계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 일변도의 상승에서 거래소 쪽 낙폭과 내주 경기 민감주 위주로 흐름이 이어지면서 매수 수급이 코스닥에서 일정 부분 기관에서 외국인에서 이탈을 하면서 거래소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종목을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2월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실적 시즌으로 돌입했다라는 점에서 실적에 대한 부담감 갖고 있는 종목들,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승하는 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경기 민감주들, 유가 급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종목군들, 정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아주 강한 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네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5%대, SK이노베이션도 4.7%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들 종목군들 좀 투자의 관점에서 옥석을 가려주시죠. 네, 이제 경기 민감주들 본다라면은 다들 뭐 4분기 실적에서도 확인했겠습니다만은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좋지 못했죠. 그 부분 당연히 유가로 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50불대에 접어들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미국의 감산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은 정유주도 일단 일정 부분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급등했다라는 점에서 볼 때는 추가적으로 좀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임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18만 원대 후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10만 원대 넘어서면 분명히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강조해드렸던 LG화학 같은 경우도 약 한 22만 원대 정도면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학과 정유주 섹터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은 한 5% 내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옥석을 가려드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데요. 워낙 가격이 싸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건설주도 GS건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있는 상태죠. GS건설도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역시 지금 26,000원에서 27,000원 구간에서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뭐 최대한은 한 3만 원 정도도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유가가 강세를 유지해 주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업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의 방향성을 보면서 해당 종목들을 단기 고점을 좀 잡아내시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면은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오를 때 추격 매수보다는 비중을 좀 조절하셔서 차익 실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좀 눌림목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도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으로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죠. 현대미포조선도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단기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금 81,000원대까지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만 본다라면 현대미포조선도 말씀드리고 나서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역시 여기서 한 10% 정도 내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진다라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좀 지수가 2,000선 넘어간다라는 가정이 깔려야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일단은 유가의 반응을 보시면서 조금씩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 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업종상으로 말씀해 주셨던 이 건설 업종에 가장 큰 폭의 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건자재 종목군들도 괜찮은데요. 한샘이 한 1.9% 오르고 LG 하우시스도 3%에 육박하는 상승입니다. 자, 이쪽도 점검을 좀 해볼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자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주랑 같이 방향성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 헤어시스랑 한샘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KCC는 뭐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전반적으로 그동안 건설주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신고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한샘이라든지 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승고르기에 좀 대비하는 선제 대응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LG 하우시스는 한 19만 원대 중후반 정도, 한샘 같은 경우는 뭐 신고가니까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거래가 좀 강하게 터지면서 음봉이 나오는 시점을 기회를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게임 쪽도 보죠. 오늘 이 컴투스가 한 2%대, NC소프트도 한 1.5% 정도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강하지는 않지만 이 몇몇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강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쪽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게임즈 섹터들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 엔터주들도 눌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화장품 섹터들도 다 눌리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내수 섹터로서 지금 시장이 조정받는 동안 선도권에 있었던 업종들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거래소에 매물이 많이 나오는 동안 수혜를 봤으니까 당연히 거래소 반등하면 이쪽으로 매물이 나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지금 일단은 컴투스는 뭐 레포트 때문에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실적에 대비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라는 점 충분히 인식하라는 그런 내용의 레포트였었는데요. 일단 컴투스 기준으로 본다면 21선 부근이 뭐 17만 원대 초중반 깨지지 않는다면 일단 좀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선도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게임비라든지 뭐 위메이르든지 다른 게임주들은 조금 승고르기 접어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NC소프트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빠지면 긍정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뒤에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지금 20만 원대 잘 유지가 된다라면은 NC소프트도 일단 좀 보유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락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유가 관련돼서 좀 오르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항공주들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3에서 4%대 급락권의 모습인데 이게 그냥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좀 봐도 되는 건지 낙폭이 좀 생각보다 좀 과대한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번에도 항공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가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일단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시 지금 유가가 급반등하면서 다시 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항공주 딱 하나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총체적인 위기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시장의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던 부분들이 약간 조금 사그라드는 흐름?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환율도 지금 같이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항공주들은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에 그동안 수혜를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반대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 흐름이 다시 개선되기 전까지는 항공주들이 약간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안 간다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공주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부분이고요.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뭐 물동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방문 이런 부분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다라는 건 인지하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내수주들과 비슷하게
그동안 시장에서 선도되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기준으로는 60일선 부근이 한 44,000원대 정도 지지선으로 설정하시고 기존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유가가 추가적으로 뭐 60불대로 뭐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은 일단 뭐 기술적인 조정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을 꾸준히 항공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간단하게 송원산업까지 좀 보겠습니다. 실적 때문에 지금 주가가 9%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실적주들 민감하게 좀 반응을 보여주네요. 자,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실적 상당히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도 실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주 실적 발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실적에서 보여주지 못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바로 송원산업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이었었는데요. 4분기 적자 전환 소식에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원산업도 뭐 이미 한 10,000원대 부근까지 상승을 경험했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닌 거겠죠. 화학주 섹터 내에서도의 그 역할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은 일단 송원산업 같은 경우 실적 부담에 많이 급락을 한 상태이긴 한데요. 이 부분을 얼마나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용인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좀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 약 7,500원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지금은 팔기보다는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씩 올해는 실적이 좀 개선될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은 가격이 많이 빠진 거래소의 민감주 섹터들을 계속 순환적으로 보시는 게 답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진희 차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